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함경북도 산골 마을은 그저 지옥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뼈만 남은 17 소녀 리정아 가명은 8년 전 사라진 언니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다 발이 빠지는 죽음의 문턱에서 놀랍게도 언니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지옥을 벗어나 언니와 재회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 고향은 함경북도 산골이었어요. 산골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만큼이나 우리 삶은 팍팍했지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그저 이름만 거창한 지옥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뼈만 남았어요. 제 이름은 리정아입니다. 그때 겨우 17이었는데 27은 좋게 돼 보이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먹을 게 없어 산에 올라 풀뿌리라도 캐야 했어요. 풀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람 먹는 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비린 냄새가 역하고 풀만 잔뜩이라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배는 여전히 허기졌고 속은 늘 쓰렸지요. 그래도 그걸 먹어야 했어요. 감시는 또 어떻고요? 보위부 동지들은 그림자처럼 마을을 맴돌았어요. 밤에는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도 조심해야 했고요. 혹시 누가 라디오라도 몰래 듣는 건 아닌지, 외부 소식에 귀 기울이는 건 아닌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쥐 죽은 듯 조용해야 살 수 있는 곳, 그게 제 고향이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언니 생각이었어요. 김은서. 저보다 3살 많았지요. 제가 9살 때였을 겁니다. 그날도 먹을 걸 찾아 나섰다가 여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언니가 떠난 지 벌써 8년이나 흘렀어요. 8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언니는 과연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보위부 사람들이 월경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국경을 넘었을까? 아니면 국경에서 붙잡혀 어딘가 끌려갔을까? 매일 밤 언니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어요. 언니의 웃는 얼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길. 그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언니의 전부였으니까요. 언니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죠.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신락 같은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제가 여기 계속 있다면 이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언니를 영영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도 혹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살아서 언니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그게 언니를 다시 만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기로.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언니를 향한 그리움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어요. 고향은 더 이상 제가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림자만 드리운 감옥 같았지요. 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로 버텨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죠. 배고픔은 이제 친구나 다름없었고 추위는 살을 애는 듯 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는 꼭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결심했어요. 죽어도 좋으니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요. 언니를 찾아야겠다고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보위부 감시원들의 눈초리가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몰래 집을 나섰죠. 어둠이 저의 유일한 동무였어요.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데 발밑에는 온통 돌멩이 투성이었어요. 신발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맨발로 걷는 것과 다름없었죠. 발톱이 빠지고 피가 나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 공포 말로 다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진이었어요. 며칠 밤낮을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먹을 것이라곤 산에서 캔 이름 모를 풀뿌리나 어쩌다 발견한 강냉이 쪼가리뿐이었어요.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죠. 혹시 누가 볼까봐
개울가에 엎드려서 몰래 목을 축였어요.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마음속엔 언니를 향한 희망이 불씨처럼 타올랐어요. 그 불씨가 저를 살게 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산길을 걷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더군요.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폐가 같은 곳에서 아이들 몇 명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은 듯했죠. 꽃제비들이었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도 있었고 훨씬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애들의 깡마른 몸을 보니 제 처지가 새삼스러웠어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저도 저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저는 언니를 찾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언젠가는 꼭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하나로 저는 계속 걸었어요. 이 길의 끝에 언니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요. 그 지옥 같은 산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발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두만강 접경에 겨우 도착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은 정말이지 죽음의 문턱 같더군요. 얼어붙은 강이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강 건너편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다른 세상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곳만 넘으면, 저곳에만 닿으면 살 수 있다는 간절함이 저를 채찍질했죠. 하지만 얼어붙은 강은 잔인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얼음 밑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요. 마치 얼음이 갈라지는 듯한 파열음이 제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어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죠. 언제 얼음이 깨져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질지 아니면 저 멀리 보위부 군인들의 총소리가 들려올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얼음 위를 걷는 몇 발자국이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더랬어요. 아시겠어요? 그 공포감이요. 그러다 그만 제 발이 푹 하고 얼음 밑으로 빠졌어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오르는데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소리라도 지르면 저 멀리 보위부 초소에서 총소리가 날까봐요. 얼음장 같은 물이 제 발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순간 머릿속에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고향에 두고 온 우리 애들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애들은 영영 엄마 없는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자유, 오직 그 단어 하나만이 제 발을 움직이게 했어요. 이를 악물고 발을 빼내려 허우적거렸죠. 손에 닿는 얼음 조각들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몸을 끌어올렸어요. 차가운 물속에 빠진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더랬죠.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발을 빼내고 저는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어요. 보위부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말이에요. 차가운 강바람이 제 몸을 찢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마침내 반대편 언덕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숨을 고르거나 안도할 틈도 없었어요. 이제 겨우 첫 관문을 넘은 것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디니 말이에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더 큰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국경을 넘자마자 숨막히는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중국인지 아니면 다른 아오지 같은 곳인지 구분도 안 갈 지경이었죠. 처음에는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낡은 창고 같은 곳에 며칠 숨어 있었는데 그곳이 얼마나 차갑고 음습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창문 하나 없는 캄캄한 방에서 썩은 내 비슷한 것이 올라왔고요.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밤새도록 몸을 웅크리고 떨었어요. 배고픔은 기본이고 언제 중국 공안에 잡힐지 몰라 늘 가슴을 졸였어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중국말 소리도 제게는 감시의 목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브로커들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자꾸 돈을 더 요구했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저를 험악하게 쳐다보더군요. 어떤 날은 다른 여자들이 밤중에 어디론가 끌려가는 걸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였대요. 제 심장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저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었죠. 몇 번이나 은신처를 옮겨 다녔어요. 허름한 농가 창고, 쓰레기 더미 옆에 판잣집, 심지어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까지요. 따뜻한 물에 몸 한 번 제대로 씻지 못하고 매일 썩은 냄새가 나는 밥을 먹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나 겨우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 하나로 벅했어요. 오직 남조선, 그 자유의 땅만이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만 살 수 있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이 어둠 속에서 저를 제발 꺼내달라고, 부디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달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둠 속을 표류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드디어 남쪽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어떤 기분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기쁘다기보다는 그저 멍하더라고요. 꿈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로 끝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염원하던 자유였는데 막상 와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발밑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갈 길을 바삐 가고 큰 건물들과 휘황찬란한 간판들이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어요. 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저는 그저 눈만 껌뻑이며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녔어요. 저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만의 삶을 사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 얼마 동안은 뭘 해도 어색하고 불편했음에 길을 가다가도 혹시 누가 저를 지켜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이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해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제 얘기가 아닌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제가 북에서 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냈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자서 뒤척이기 일쑤였죠. 잠이 들어도 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 국경을 넘을 때의 그 총소리, 압록강 차가운 물살 같은 것들이 꿈속에서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곤 했답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저만의 공간이었죠.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문을 닫으면 저 혼자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혼자 있으면 언니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언니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혼자 자유를 누려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텔레비전에서 북한 주민들이 힘겹게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안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구나 싶어서요. 언니도 다른 주민들도 하루빨리 저처럼 자유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언니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이곳에서 굳건히 제자리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언니가 저를 믿고 보내준 만큼 저는 반드시 잘 살아낼 겁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는 이 낡은 월세방에서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어요. 하루하루 그저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켜본 텔레비전은 그저 텅 빈 소음만 내뱉는 상자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널을 돌리고 또 돌렸지요. 손때 묻은 다이얼을 한 칸 한 칸 넘길 때마다 화면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검은 화면과 알 수 없는 영상들을 번갈아 보여주더군요. 그러다 문득 화면이 탁 멈춰섰어요. 처음엔 그저 또 다른 남조선 드라마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 속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 거예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이며 세련된 머리 모양.
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달까요? 여인은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자신의 경험을, 남조선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탈북민으로서 겪었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가 알던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언니일 리가 없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언니의 죽음을 기리며 울었는데요. 강을 건너다 떠내려갔을 거라고, 얼어 죽었을 거라고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괴롭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여인의 눈매, 인매, 그리고 특유의 웃음기 섞인 말투까지. 그건 분명 제 언니 김은서였어요. 성공한 탈북민이라고, 남조선 사회에 잘 정착했다고, 그렇게 밝고 선명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빛나는 화면 속 언니의 모습과 이 낡고 냄새나는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초췌한 얼굴로 언니를 바라보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언니는 저렇게 환하게 빛나는데 저는 겨우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지요.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법도 잊어버린 듯 그저 멍하니 화면만 응시했지요.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언니가 살아있었다니. 언니가 저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미쳐버린 건가 싶기도 하고. 잊고 지내던 언니의 얼굴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언니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충격과 놀라움에 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정말이지 제 눈을 의심했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제가 그렇게나 애타게 찾아 헤매던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고 채널을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분명 언니였어요. 북한을 떠나온 이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제 언니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무조건 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수소문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또 그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언니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이 넓은 남한 땅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언니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 버튼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 겨우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언니 목소리더군요. 언니 맞지? 그 한마디에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언니가 서 있는 걸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언니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앉는 겁니다. 따뜻한 언니의 품에 안기니 그동안 혼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니도 제 등을 토닥이며 연신 정아야 하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정겹던지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아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구나. 언니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언니는 제가 어떻게 탈북했고 또 어떻게 남한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먼저 떠나왔던 지난날을 제게 들려주었지요. 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더랍니다. 굶주림과 감시를 피해 압록강을 건넜을 때의 그 공포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며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가족 생각에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말도 마시라요. 언제 잡힐지 몰라 늘 가슴 졸이며 살지. 숨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았어. 겨우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거기서도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더구나.
숨어 다니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이 남한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여기서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모든 게 낯설고 말도 다르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그래도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벅헛단다. 정아야.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세월의 간극이 언니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렴.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저는 언니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겠지만 이제는 언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긴 세월의 아픔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말입니다. 참말로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뭡니까? 그 지독한 고난을 헤쳐 드디어 언니 은서를 마주하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언니도 저를 보자마자 그만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애타게 찾았는지, 얼마나 다시 만나길 바랐는지, 그 눈물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밤이면 언니 품에 안겨 잠이 들곤 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던 북한에서의 악몽 같은 밤들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괜찮다, 정아야. 이제 다 괜찮다 하고 속삭여줬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언니의 그 강인한 눈빛,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의지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니가 살아남았으니 저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지요. 언니도 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군요. 어린 제가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모습에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은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언니는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의 그 끈질긴 생명력이 언니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니의 강인함에 기대어 상처를 치유했다면 언니는 저의 불굴의 의지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은 셈이니 참으로 저희 자매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국경을 넘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벌써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 저희를 너무나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살아가기로 했지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탈북이라는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에 깊은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는 저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과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 그리고 끈질긴 가족애가 참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